안녕하세요. 3분 극장의 밝은 달빛입니다. 저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소식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족발이 먹고 싶네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미스테리한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이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소름이 돋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정말 미스테리하고 괴담 같은 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는 1906년 2월 12일 추운 겨울날 새벽 5시에 한 목수가 임시로 설치한 다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던 목수는 다리 중앙에 쌓인 눈 위에 엄청난 양의 새빨간 액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수는 저게 뭐지? 페인트인가? 하며 가까이가 확인을 해보죠. 하지만 그건 페인트도 물감도 아닌 새빨간 피였습니다. 목수는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이를 살인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은 그 전날 밤 2월 11일 밤 9시경 발생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씨에 후쿠이현 운송선 도매상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 남성의 옷차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남성은 붉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도매상 점장에게 난 연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친척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며 부탁을 합니다. 도매상 점장은 당시 30세에 이름은 다카키 쇼이치. 쇼이치는 그 남성이 너무 급해 보여 어디냐고 하면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이번엔 푸른 담요를 뒤집어 쓴 남자가 다카키 쇼이치의 엄마를 찾아옵니다. 우리 할머니가 위급한데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얼른 같이 가요. 라고 말하며 쇼이치의 엄마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1시간이 흐르고 붉은 담요를 뒤집어 쓴 남자가 같은 수법으로 쇼이치의 아내를 데려갑니다. 그 후 40분 뒤 다시 그 남성이 찾아와 다카키 쇼이치의 둘째 딸에게 같은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수상하게 여긴 이웃집 여자가 가지 말라며 막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붉은 담요 남성을 따라간 3명이 돌아오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여겨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다음날 12일 새벽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을 뒤지던 중 하천에 떠있던 작은 배에 배전에 핏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의 강바닥에서 사망한 아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3일에 하천에서 쇼이치의 어머니 시신이 발견되고 하지만 쇼이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리에 있던 피가 한 사람의 양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쇼이치와 어머니를 다리에서 살해했을 거고 아내는 배를 태운 뒤에 익사시킨 것으로 판단합니다. 살해 방법은 매우 잔인했고 가족의 딸까지 살해하려고 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에 중점을 두고 계속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범인은 잡지 못하고 1921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채 미제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0년이 지나고 1926년 12월 12일 교토에서 절도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당시 49세로 이름은 하시모토 시니치. 하시모토 시니치는 과거 붉은 담요 남자 살인 사건이 자신이라며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시니치가 범인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카키가의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체를 유기한 장소도 모르는 등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을 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다카키 시니치에 대해서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진범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미 100년 이상 지난 사건이라 힘들게 잡았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죠.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붉은 담요 남자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며 미제 사건으로 일본에선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과연 붉은 담요를 덮어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번 극장의 밝은 달빛이었습니다.